안녕하세요. 쇼핑몰 유튜버 가편입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때는 2011년. 제가 필리핀 투게가라오라는 지역에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재해가 뭐냐? 그리고 보기를 주셨어요. 태풍, 쓰나미, 지진, 그리고 마지막이 부정부패였습니다. 저는 1, 2, 3 듣고 지진 해야지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부정부패? 그게 거기 비빌 정도가 되나? 지진 나면 다 죽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필리핀도 뭐 그렇게 좋진 않구만.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필리핀 역사를 조사하면서 한국 역사는 참 필리핀에 비하면 아름답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필리핀 치안이, 다시 말해서 경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망가졌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 영상을 보시고 오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필리핀의 역사는 스페인이 16세기에 들어와서 침략을 하면서부터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시작이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꼬인 거지. 이용당하면서 시작을 해. 스페인은 토착 종교, 그때 이제 이슬람 문화도 좀 들어와 있었는데 이슬람까지 싹 밀어내고 카톨릭을 심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했을 때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해서 이름 바꾸고 막 그런 거 했잖아요. 비슷합니다. 얘는 뭐 다 부족이니까 막 그런 게 없었는가 보지. 들어오고 그냥 그대로 푹. 아시죠? 남미 그 큰 대륙 전체에서 브라질 나라 요거 하나 빼고 전부 다 스페인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습니다. 스페인 식민지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필리핀은 그 남미에서 오는 물건과 아시아의 물건을 교역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정확히는 필리핀 사람이 잘 산 게 아니라 스페인 사람들이 필리핀 사람들을 부려서 잘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스페인의 남미 식민지들이 독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에 와서 살고 있던 스페인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을 벌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냐? 남미에서 하던 걸 계속합니다. 바로 플랜테이션 사업이죠. 대형 농장 사업입니다. 필리핀 사람들로부터 다 땅을 사버립니다. 바나나니 뭐니 하면서 심은 다음에 필리핀 현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일꾼처럼 부리고 거기서 나오는 걸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 출신의 사업가들은 지주로 수많은 땅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주들은 지금 2019년까지도 필리핀 땅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네, 지금 현재 경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 스페인 이 얘기부터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특정 집단이 나라 전체의 땅의 뭐 20% 이렇게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농경사회에선 땅이 제일 중요했는데 이제 근대화 과정을 진행하면서 부가 쪼개지는 거죠. 그런데 필리핀은 그 과정에서 실패했습니다. 그 부를 제대로 못 나눴어요. 아직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이상한데 토착 지주 세력이 여전히 힘이 셉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경주에 가면 최 씨가 짱 먹고 있고 대구에 오면 뭐 이 씨가 짱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21세기. 중간에 미국 식민지가 됐다가 일본 식민지가 된 그 모든 과정을 정말 잘 버텨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계 재벌들도 내려와가지고 지금 필리핀 땅의 70%는 중국계, 스페인계 재벌, 족벌, 가족 경영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 사업이 여전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뭐 한국에 수입되는 바나나 70%, 80%다 필리핀산이었다 이거.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정보와 기술 뭐 이런 사회에서 아직도 농업 비중이 높은 나라. 이제 공업으로 넘어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섬나라고 인프라도 아직 깔려있지 않고 또 교육 수준이 높지도 않아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재벌이 지한테 유리하도록 로비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위험할 낀데 계속 이래 바나나 망고만 만들고 있으면. 근데 세부 갔을 때도 신발 공장 뭐 이런 거 하고 있긴 하던데 지금 뭐 AI 만드는 세상에 지금 신발 만들어가 되겠나? 또 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카톨릭이 있습니다. 종교는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카톨릭에서는 이 낙태와 콘돔 사용에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필리핀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이 낳습니다. 잘 사는 한국에서도 한 명 낳아서 기르기 참 힘들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심지어 결혼도 포기하는 와중에 필리핀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세계여행하면서 2달 정도 있었는데요. 나이가 30이 안 됐는데 둘째, 셋째 갖고 있는 선생님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종교가 좋다 해도 국가가 나서서 좀 통제를 해야지. 하나하나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좀 하든지 해야지. 필리핀 선생님들이랑 대화해보면 뭐 너무 좋고 축복이고 이카는데 뭐 그것다 대고 뭐 무슨 말 하겠나마는. 저는 이게 스페인이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자기네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카톨릭을 너무 심하게 밀어넣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필리핀 가보시면요 정말 사람들이 밝고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정말 힘들게 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미소를 갖고 있고 또 자부심도 있고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종교인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그 힘든 현실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게 종교인데 또 반대로 힘든 현실을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종교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식민지배 시절이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주들은 여전히 땅을 갖고 있고 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0년, 50년대는 잘 나갔습니다. 이때 국가 총생산 GDP를 보면 중국, 일본, 인도, 터키, 그 다음이 필리핀이었습니다. 한국, 싱가포르, 홍콩 아니에요. 그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서울 장충체육관을 필리핀이 지어줬다. 이런 것도 있던데, 이명박 대통령도 그런 말 했대. 그거 다 거짓말인가 아시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엔지니어 중에 몇 분이 왔을 수도 있다 하는데, 아니고요. 필리핀과 전혀 상관없다고 합니다. 돈은 미국에서 왔고 기술이나 설계는 한국에서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여러 번 선출되는데 그 중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해드렸던 정말 역대급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 필리핀 선생님이 질문을 했을 때도 아마 이 대통령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 가지 병크가 있지만 이번에는 경제편이니까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토지개혁에 또 실패합니다. 여전히 지주들은 강력하게 파워를 갖고 있고 다른 나라는 자동차 만들고 3차 산업으로 넘어갈 때 필리핀 국민들은 여전히 농장에서 바나나와 망고를 따야 했습니다. 특히 이게 정말 대박인데 그의 아내는 사치 오브 사치, 퀸 오브 사치가 되셔서 필리핀이 망한 게 그분의 사치 때문이 아니냐라는 주장이 인터넷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에이,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 나라를 어떻게 망하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출처가 나무 위키니까 100% 진실이다 이런 건 좀 아닐 수 있으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한번 들어봐봐요. 대통령이 쫓겨나가지고 대통령 아내가 지 갖고 있는 재산을 경찰한테 이제 압류당했나? 그러면서 이제 공개가 된 거야. 최고급 구두 3,000켤레 그러니까 최고급이란 말은 뺄게 몇백만원 몇천만원 이 정도 되는 신발들만 3,000켤레 의상 수백 벌 팬티 3,500장 이거 다 비싼 거야. 가운 2,000벌 이건 좀 이상하네. 브래지어 500개 그 중에 방탄 브래지어도 있었단다. 방탄 가발 30개 보석 상자 수백 개 그 다음에 명품 가방은 진짜 셀 수가 없단다. 셀 수가 청구서를 DB 보니까 오전에 100만 달러 오후에 200만 달러치 골동품을 산 날이 있단다.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하루에 한 30억 정도 질렀다 이 소리지. 해외 갈 때는 비행기를 2대 띄었단다. 한 대는 이제 사람들 지도 타고 대통령도 타고 나머지 한 대는 지 드레스랑 가방 실는 용도로. 이 정도면 나라 망하게 했다 이런 소리 하겠네. 대박이네요 진짜.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땅콩 회화가 아니고 치즈 회화 이것도 있네. 로마 놀러 갔다가 치즈를 깜빡했다고 비행 중인데 돌아가죠. 이 정도면은 된장녀 아니고 미친. 또 그런 사치가 가능한 게 지방 족벌 세력들이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네 땅 안 뺏기고 자기 권한 안 뺏기려고. 필리핀은 아직도 그 족벌들이 자체 군사력 가지고 있고 경찰들이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통령을 기점으로 경제가 초고속으로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 위키백과를 보니까요. 마르코스 대통령이 처음 선출되었을 때 필리핀 부채가 3.6억 달러 그러니까 3,600억 원이었는데 물러날 때 당시에는 2,860억 달러 그러니까 대충 30조 대략 80배가 증가했습니다. 덕분에 필리핀은 그때 당시 기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 부채 1위 찍었습니다. 아시아 5위를 달리던 필리핀 경제는 현재 16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1인당 GDP는 22바퀴입니다.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던 쓰레기 산에서 쓸만한 걸 찾아서 먹고 살아가는 가족이 있다. 이거 필리핀이고요. 길거리에서 구걸로 먹고 살아가는 고아들 이것도 필리핀입니다. 보라카이나 세부, 막탄섬을 여행하신다면 아마 그런 분들을 보시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뒤로 들어가 보시면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현지인들을 볼 수 있고요. 필리핀의 불안한 치안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게 성장해온 첫 번째 단추가 꼬여버린 안타까운 역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실을 안다고 해서 필리핀이 갑자기 안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꼭 여행하실 때는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처음 가신다면 가이드 의견에 따라서 안전하게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가이드를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또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주 가봐가 안전하게 여행하는 법 알긴 알지 자만하면 안 되고 우리 가갖고 또 내촌 무야지 내촌. 일단 제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긴 할 건데요. 이게 이제 돼지고기 삼겹살 야 그만해라. 1시간 찍을 거가. 즐거운 여행 되세요. 가편이었습니다.